첫 번째 페이지 166쪽 합 집합부터 가볼게요. 합집합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세요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합집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읽을 때 A랑 B의 합집합이라고 읽기도 하고 A 합집합 B라고 읽기도 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A 합 B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읽어도 가운데 이런 합집합 표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할게.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3, 5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합집합은 싹 다 이렇게 표현한 걸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가 1, 2, 3이고 B가 3, 5야. 그러면 A 합 B는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더하기 개념인 거예요. 근데 1, 2, 3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집합의 표현법상 원소가 W로 되어 있으면 한 번만 쓰기로 했죠. 그래서 3, 3은 W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표현한다. 그래서 1, 2, 3, 5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합집합 개념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이 모양을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교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은 은연중에 많이 썼던 거예요. 은연중. A랑 B의 교집합은 합집합을 위아래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3, 5면 겹치는 부분만을 표현할 때 이걸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1, 2, 3과 3, 5에 겹치는 부분은 3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쓸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집합의 서, 로, 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학에서 고등학교 3년치의 수학에서 서로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숫자 대 숫자로 나오는 서로소랑 집합 대 집합으로 나오는 서로소. 근데 개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숫자 2개가 있어요. 이 두 숫자가 서로소이다. 정의가 뭐야? 공약수가 1분인 수. 1분인 수. 그래서 1은 숫자 A에도 1이 있고 숫자 B에도 1은 있어요. 근데 집합의 개념에서의 서로수는 교집합이 공이다. 뭐라고요? 집합에서의 서로수는 뭐라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거야.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걸 서로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꾸 숫자 대 숫자로 생각할 땐 공약수가 1분인 수잖아. 그러니까 1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가지고 집합에서의 서로수가 마치 1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 그건 실수하는 거라고. 알겠죠? 숫자 대 숫자로의 서로소라는 개념과 집합과 집합의 서로소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야, 친구야. 나를 좀 봐줘요.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니니까 날 보고 있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읽으면 서로소, 집합 A, 집합 B,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집합 A랑 집합 B를 서로소라고 하겠다. 직관적인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모양입니다. 겹치는 게 없을 때야. 숫자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는 있잖아요. 1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확실히 구분 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문제로 풀어볼게. (61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원소 나열법으로 쓸게요. 8의 양의 약수 1, 2, 4, 8이라고 부를 거고요. B라는 집합이 X는 4K인데 K가 0, 1, 2, 3이야. 그럼 원소의 나열법으로 치면 0, 4, 8, 1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지? 네. C라는 집합이 2, 3, 5, 8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A 합 B를 구하세요. 겹 다 쓰는 거죠. 다 0, 1, 2, 4, 8, 12라고 쓰면 되겠네. 좀 참아줘요. 맞지? 칠판 봐줘. 자, 가로 2번 가보게요. A교 B. 교집합은 어떤 걸 교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겹치는 부분만 쓰면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겹치는 것만 따지면 돼. 4라는 원소랑 8이라는 원소만 겹치죠. 그래서 4, 8 이렇게만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A 합 B 교 C. 아직 우리가 분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스텝으로 가야 되겠죠. 누가 봐도 가로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A 합 B를 문제에서 구했어. 요거야. 여기서 C라는 녀석과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죠. C라는 녀석이 2, 3은 없고 5도 없고 8 이렇게는 가지고 있으니까 2, 8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아직 분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네. 첫 번째 61번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교집합의 스페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라고 불러요? 서로소다 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서 62번으로 가볼게요. 62번 1번 두 집합 A는 2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B가 5 A 더하기 5 A제곱. 근데 A교 B가 5라고 써 있어요. 그때 A 합 B를 구하세요. 교집합이 5라는 건 얘를 말하겠죠. 그러면 A에도 5는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5다라고 쓰면 되겠죠.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은 0이다. 3, 1 뿔마. 그래서 A가 1인 경우와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로 나눠서 체크해 봐야 돼. A가 1일 때 그럼 B라는 집합도 5 A가 1이니까 6 A가 1이니까 1 그럼 교집합은 5 하나만 있는 게 맞아요. 5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격이야. 그럼 A가 마3일 땐 A라는 집합이 2, 5야. 그럼 B라는 집합이 5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들어와 버리죠. 3, 4, 잠깐만. 쏘리. A가 마3이면 마3 더하기 5는 얼마예요? 2죠. 그래서 2라는 게 B에도 있어. 그럼 교집합이 모두 포함돼야 돼? 2도 포함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교집합이 뭐만 있어? 5만 써 있죠. 그럼 얘는 오류가 된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뭐만 된다? 1만 되겠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2번도 가볼게요. 두 집합 A가 2, 4, 2A-1이고 B라는 집합이 4, A제곱 빼기 2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A 합 B가 2, 4, 5,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었어. 의지로 좀 버텨줘요. 알았지? 자, 그러면은 2, 4니까 4니까 2, 4. 요건 됐어. 그럼 5랑 7을 누군가는 담당해 줘야 돼. 그럼 먼저 첫 번째 2A-1이 오면 2A-1이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5고 둘 중에 하나는 7이어야 돼. 5이면 뭐 다른 숫자가 나올 수는 없어. 여분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A 빼기 1이 오면 2A가 6이니까 A는 3이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가 무조건 7을 담당해 줘야 돼. 3, 3, 9 빼기 2는 7. 맞습니까? 합격. 그러면은 요건 오케이가 된 거야. 두 번째로 2A-1이 이번엔 7을 담당한다면 2A가 8이면 A가 4라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어쩔 수 없이 5를 담당해 줘야 된다고. 근데 5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웃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보면 다 알아들어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심오하거나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다 맞힐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62-1번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62-1번. 금방 돼요. 마사 나옵니까? 자기도 나오고요. 나오니? 그래요. 나오니? 네, 나오고. 소리는 괜찮니? 괜찮고요. 쉽지 않은 길을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언제 되나? 응? 기다리지 마. 교집합이 4라는 건 A에도 4가 있고 B에도 4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가 4가 되면 되겠네. 그럼 A가 두 개가 후보군이 나옵니까? 2차식으로 빠질 거니까 그걸 하나하나 대문자 B라는 집합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3이 등장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겠죠? 교집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이 등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69쪽 가볼게요. 자, 페이지 169쪽에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연산법칙이라고 써 있죠? 연산법칙. 연산법칙 써 있는데 교환, 결합, 분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법칙이 다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환법칙 A 합 B나 B 합 A나 어때요? 당연히 똑같겠죠. A교 B나 B교 A나 어때요?
개념적으로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죠? 네. 그럼 이 두 개만 조금 이제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게. 결합법칙이라는 건 A 합 B 합 C나 A 합 B 합 C나 어때요?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분배법칙은 A 합 B 교 C 이럴 때 쓰는 건데, 교환이 헷갈리진 않아요. 교환을 신경 쓰진 않을 건데, 결합은 언제 쓰냐? 똑같을 때. 지금 책에 있는 힌트 두 개가 있죠. 합합일 때랑 교교일 때 쓴다. 결합법칙은 가로 합합일 때 또는 교교일 때, 같을 땐 결합으로 써요. 가로를 마음대로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합과 교가 섞여 있을 때, 이땐 가로를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럴 땐 분배 법칙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이럴 때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가 이렇게 분배된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합 B를 쫙 펼쳐서 써요. A 합 B를 펼쳤어. 근데 교 C가 D에서 분배됐죠. 그럼 표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분배 법칙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는 17살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를 배웠어. 그럼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게 분배 법칙으로 가는구나. 즉 A 합 C 교 B 합 C. 아, 이게 A 교 B를 합 C로 분배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괜찮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질문이 아직 안 배웠구나. 아니야, 여기까지. 네.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은 교환, 결합, 분배 세 개가 다 성립하는데, 어차피 교환은 논 왜? 저건 너무 뻔한 예니까. 결합과 분배를 구분 지을 때 모양이 같아. 합이면, 교구면, 그럼 결합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합과 교가 섞여 나오면 분배로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괜찮아. 네, 어렵지 않아.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70쪽. 페이지 170쪽. 자, 너무 뻔한 얘기예요. A 합 0. 당연히 A겠죠? A 교 0. 당연히 0입니다. 괜찮지? 네. 두 번째. A랑 합하면 A가 되겠죠? A랑 교하면 A가 된다. 당연한 얘기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세 번째. A 합 가로 열고 A 교 B. 자, 이건 A 교 A랑 합한 거죠. 근데 A 교 B가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 부분이죠. 얘랑 A랑 합쳤대. 그럼 뭐만 남어? 그냥 A가 된다. 이거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교 A 합 B에서 A를 교했대. 당연히 결론이 뭐만 남어? A만 남겠다. 괜찮죠? 머릿속으로 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를 한번 써본 겁니다. 뻔한 얘기를. 그래서 71쪽까지 개념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새롭게 등장하는 기호가 있어요. 새롭게 등장하는 기호. 171쪽.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기호로는 대문자 U를 씁니다. U를 쓰기도 하고 U를 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U야. 어쨌든 U예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호로는 대문자 U 같죠? 근데 제가 대문자 U를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할게요. 알겠지? 이건 뭐라고? 전체 집합이라고. 저 뜻이 뭐냐? 그 문제에서의 세상의 전부라고. 전체 집합이 양수입니다. 라고 깔아놓고 문제를 풀면 그 문제 한정으로는 양수에서만 해석할 거라고. 전체 집합이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1, 2, 3, 4, 5만 가지고 생각을 할 거라고. 오케이? 그럼 전체 집합이 1, 2, 3이에요. 근데 A라는 집합이 1, 2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전체 집합 U를 대부분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합 A가 1, 2가 있어요. 이 밖에 뭐가 있겠어? 3이 있겠죠. 그럼 이 집합 A 밖에를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 A가 아니다. 이 그림에서는 요 3이 집합 A의 여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A의 여집합입니다라고 해서 그 지수 자리에 C를 써요. 그래서 집합 A가 1, 2야. 그 집합 A의 여집합은 얼마예요? 전체 집합을 1, 2, 3이라고 읽었을 때 3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여집합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네, 좋았어. 자, 여집합도 됐고요. 차집합.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차집합은 A 차집합 B예요. 그럼 앞에 게 메인이야. 앞에 게 메인이야. A입니다. B를 쏙 뺀. 오케이? A 차집합 B는 A를 메인으로 잡는 거야. 뭐를 빼낸? B를 빼낸. 그래서 A랑 그림으로 설명하자. A가 1, 2, 3인데 B가 3, 4, 5야. 그럼 A 차집합 B를 구하세요. 그러면 A를 말하고 싶어. B를 다 빼고 그 뭐랑 뭐만 있어? 1, 2만 있겠죠. 그래서 1, 2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괜찮아? 네. 차집합 개념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이 차집합 개념을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조금 헷갈려. X가 A의 원소예요. B의 원소가 아니.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차집합이구나. 이렇게 어떤 집합을 설명해 주면 그 집합이 A차 집합 B구나 라고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71쪽 차집합 설명 맨 밑에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는 거 있죠. 페이지 171쪽 차집합 맨 밑에 A 차집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다.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그건 외워두세요. 걔가 문제에 보이면 차집합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면 되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걔는 그냥 차집합이다라고 외워버려. 페이지 171쪽 유형 세 번째 차집합의 맨 마지막 줄 검은색 A 차집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다.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그걸 완벽하게 외워버리기 바랍니다. 걔가 보이면 차집합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알겠죠? (63번) 풀어볼게.
1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세상의 전부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래. 작다야. 1부터 9까지 있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10이라고 그냥 의식적으로 쓰면 안 돼. 9 있습니다. 이때 비합 A랑 B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1, 5, 8입니다. A교 B가 3, 6입니다. A교 B의 여가 2, 7입니다. 라고 해석해 볼게. 자, 요것만 설명해 줄게요. 아까 이걸 얘기를 다 안 했는데, A랑 B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을 여기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A차 B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차 B를 A교 B의 여라고도 많이 합니다. 저거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면 문제로 풀어봅시다. 지금 세상의 전부가 1부터 어디까지라고요? 9까지입니다. 세상의 전부가 1부터 9까지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A 합 P 바깥에 1, 5, 8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A교 B는 3이랑 6이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A 차집합 B라고 읽어도 되죠? 그게 2, 7만 갖고 있대. 그래요? 나머지 숫자는 다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63번 문제를 모든 세상의 전부를 다 파악해냈어. 질문에 답만 하면 되겠죠. 자, A와 B를 구하세요. 2, 3, 4, 6, 7, 9. 괜찮습니까? B만 구하세요. 3, 4, 6, 9. 이 부분 3, 6도 B에 포함되어 있죠. 네. B차 A를 구하세요. 4, 9 라고만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다 체크할 수 있겠죠? 네. 네. 63번이라고 그랬어야지. 늦었어. 네. 네. 자, 페이지 173쪽은 뻔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 준 겁니다. 뻔한 얘기를. A 합 A의 여. 나랑 내가 아닌 거를 합하면 세상의 전부가 되겠죠? 나랑 내가 아닌 거의 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여는 세상의 전부겠죠. 당연히 세상의 전부의 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괜찮아요? 그리고 A차 B를 A교 B의 여라고 쓴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 때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전부에서 A를 뺀 걸 우리는 A의 여라고 부릅니다. 받아들이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성질들이에요. 네. 넘어가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4번 풀어볼게. 64번. 나머지 내과 다른 걸 구하세요. 포함 관계가 자 1번 A교 B가 A래. 그럼
이렇게 의미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A랑 B가 똑같아. 이 상황을 보고 A랑 B랑 교환 게 A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 신경 써야 돼요. 2번.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대. A에서 B를 빼야지 아무것도 안 남죠. 이것도 같은 얘기죠. 3번. 비교 A의 여는 B차 A가 되겠지. 이거는 B를 구하고 싶어. A를 싹 다 빼서. 근데 0이래. 그 얘기는 이런 설정값이 돼야 되겠죠. B에서 A를 다 빼면 0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을 비교했을 때 다른 건 3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4번과 5번도 체크해 봅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2번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합격이고, 저 5번은 이 차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까? 교환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죠. 괜찮아요. 같은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3번이 되겠다 라고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65번 가볼게. 집합 A가 A, B, C, D, E라고 써 있고요. 집합 B가 D, E라고 써 있어요. 이때 A랑 X랑 교회했어. 근데 B랑 X랑 합한 게 X랑 똑같대요. A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X래. 그 얘기는 X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B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을 합했대. 그랬더니 X래. 그 얘기는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 얘기는 아까 했던 거죠. X는 뭐예요? A의 부분집합이야. 뭐를 포함하고 있는? B를 싹 다 포함하고 있는. 괜찮아? 그래서 2의 5승이야. 근데 두 개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는 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64-1번과 5-1번 두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진도 교재 베이직센 페이지 177쪽 가보겠습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인데 우리가 A라는 집합이죠. 이 기호가 뭐예요? 합 집합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합이라고 안 부르고 합 집합이라고 부르죠. 얘도 집합이에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요 지수 자리에 저 C라고 붙이는 거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부르죠. 여집합의 뜻은 A가 아니다. 반대말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섞어서 A 합 B의 전체어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 세상의 전부가 이렇게 전체 집합 U예요. 그러면은 요게 A라는 집합이고 요게 B라는 집합일 때 A 합 B는 요 하얀색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A 합 B의 전체어는 이 노란색 부분이죠.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이 해석을 자, A가 아닌 거를 먼저 체크할게요. A가 아닌 거. 이 부분이죠. 그리고 B가 아닌 것도 체크해 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으려면 요 A가 아닌 부분과 B가 아닌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 그러면은 이거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요 여집합이라는 게 모든 집합에다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녀석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합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의 반대는 뭐죠? 교가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드모르간 법칙이 뭐냐면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당연히 받아들여. 근데 이 녀석의 이름이 뭐라고요? 합집합이니까 저 녀석도 여를 붙이겠다. 그래서 A여 교 B여다 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게 드모르간이에요. 그럼 반대로 A 교 B의 전체 여는 A의 여 합 B의 여로 풀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77쪽에 그림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가볼게. 자, 문제번호 66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별표 치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A 합 B, 교 가로 열고 A 합 B의 열을 간단하게 표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분배 법칙 배웠죠?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도 했어. 시험은 분배 법칙의 역연산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A 합 가로 열고 B교 C면 얘가 이렇게 분배된다고 해서 A 합 B, A 합 C야. 근데 가운데 있는 부호를 쓰면 되겠다. 배울 땐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 A합, A합이 분배된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묶어내서 역연산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합으로 묶어내. 그럼 B교 B의 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B랑 B가 아닌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랑 공집합의 합을 구하세요.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는 분배 법칙의 역연산을 표현해낼 수 있냐? 그거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로 2번. 가로 2번은 네. A교 가로 열고 A합 B의 전체 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드모르간 오늘 배운 거죠? 그래서 A의 여, 교, B의 여 라고 묶여 있어서 지금 부호가 교교 똑같죠? 교교 똑같을 때에는 결합이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앞쪽으로 바꿔줘도 큰 상관이 없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배웠죠? A랑 A가 아닌 거를 교했어.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공집합과 어떤 녀석의 교는 항상 아무것도 없겠죠. 겹치는 부분이 없죠. 공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근데 나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가볼게. 3번 A차 B의 전체 여교 A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A차 B가 A교 B의 여로 바뀌는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전체 여를 정리하면 A의 여 합 B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 A가 들어갔죠? 그럼 딱 봤을 때 교랑 합이 섞여 있잖아. 그럼 어떤 게 먼저 쓰인다고? 분배가 먼저 쓰인다고. 같은 게 있으면 결합이 많이 쓰이고 다른 게 있으면 분배가 많이 쓰인다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D에서 분배시켜야 돼. 그러면 A의 여 합 A랑 B 합 A를 가운데 있는 녀석이 합해줍니다.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A랑 A가 아닌 거의 교는 얼마예요? 당연히 공이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A교 B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 공이랑 A교 B가 합해졌대. 합해졌으니까 우르르 다 쓰는 거죠. 그래서 A교 B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4번 가볼게. 4번 A차 B교 B차 A 차집합을 어떻게 바꾸냐? A교 B의 여 교집합 B교 A의 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뭐 묶을 거 있나? 특별하게 묶을 게 없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걸 딱 보니까 수식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근데 개념적으로 먼저 가보자. 이 기호는 왼쪽과 오른쪽에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쓰겠습니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요 차집합은 앞에 있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뒤에 있는 걸 싹 빼면 A에서 B를 싹 다 뺀 게 앞에 거죠. 여기에 B라는 성분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A에서 B를 싹 다 빼버린 거니까. 순수하게 A만 있지 B에 대한 성분은 앞에 없어요. 반대 얘기로 얘는 B를 말하고 싶은 거야. A를 싹 다 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순수한 A만 남아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순수한 B만 남아있는 거죠. 그 A만 남아있는 거랑 B만 남아있는 거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수식적으로 연산 법칙에 의해서 풀어나갔어. 근데 연산 법칙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게 연속으로 되어 있죠. 그럼 뭐 하고 싶어야 돼? 결합을 먼저 쓴다고 했죠. 그럼 결합을 이렇게 표현해도 돼. 결합을.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돼요? 공이 되죠. 그럼
A랑 공이랑 A여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1, 2, 3번은 요 관점으로 풀어본 거예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원로 그 이미지화 시켜서 풀어보기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속도감이 붙으면 이런 식으로 연산 법칙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익숙해지고 아니면 이미지,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으로 해석해서 이미지로 푸는 것도 가능해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66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 어디 갔어? 섞여 있으면 뭐를 먼저 생각한다고? 분배 법칙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같은 게 나오면 뭘 먼저 생각해야 돼? 결합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1번처럼 분배 역연산을 늘 체크해야 되고 알겠죠? 아니면 매번 그림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는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빠르기도 해요. 근데 매번 모든 문제 그렇게 풀면 조금 불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산 법칙을 써내려가는 연습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봤는데 못 알아듣는 거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없겠죠? 네, 좋아요. 자, 우리가 66-1번에 2번만 체크할게요. 66-1번에 2번만 체크하고 빠지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 봐봐. A 교 가로 열고 A의 여 합 B 교 B 교 가로 열고 B 합 C 다르죠? 그럼 뭐부터 떠올린다고요? 분배를 먼저 떠올리겠다. 그럼 A교 A의 여랑 합 A교 B 뭐 요렇게 써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럼 얘가 공인 건 너무 뻔하죠? 그럼 공과 A교 B의 합은 당연히 앞부분은 A교 B가 나왔어요. 그래? 그리고 여기서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거 가볼게. 뒤에 건 좀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A, B 합 C야. 머릿속에 B 합 C를 떠올려봐. 근데 걔랑 D랑 교했대. 그럼 뭐가 나올까? B가 나오겠지. B랑 C의 합이랑 D랑의 겹치는 부분. 그럼 B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머리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머리로. 괜찮습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 교 B, B 교 B, A 교 B랑 D랑 자 이제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풀어도 되고 머리로 해도 되고 A교 B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으로 그려봐. 이렇게 두 개를. 머릿속으로 A, B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따라 그리지 말고 머리로 그리는 거야. 얘랑 순수하게 B랑 겹치는 부분이래.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A교 B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연산 법칙으로 쭉쭉쭉 빼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려서 투영시켜서 풀어도 되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팍팍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연산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그게 먼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연산의 팁
부호가 똑같으면 결합이 많이 쓰이고 부호가 다르면 분배가 많이 쓰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67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차 B 합 A교 B 합 B가 A가 성립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정리하는 소리겠죠. 그러면 차집합을 A교 B의 여로 봤어.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이 분배되어 있는 상태다. 분배 법칙의 역연산으로 묶어낸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내면 B랑 B가 아닌 거랑 싹 다 합했대. 우린 걔를 세상의 전부 U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럼 U랑 A랑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A야. A고 합 B라고 되어 있는 거야. A랑 B랑 합했더니 A래. 그럼 A가 다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얘면 A랑 B랑 합하면 A가 된다. 괜찮죠? 근데 요거까지 늘 같이 신경 써야 된다. A랑 B랑 똑같아. 그럼 A랑 B랑 합쳤는데 A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정보를 같이 떠올려야 된다. 하나만 떠올려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렇게 놓고 문제를 읽어보면 1번 A가 B에 포함된다? 이 부분에서 안 되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 합격. 우린 2번이라고 체크해야 된다. 3번 가볼게. A랑 B랑 교하면 B가 되거나 B가 될 수 있겠죠. 근데 0이라고 써 있으니까 틀린 거야. 4번 A랑 B랑 똑같다. 얘는 만족시킬 수 있는데 얘를 만족 못 시키죠. 그래서 아웃이고. 자, 5번 A의 여가 B에 들어갔다. A의 여는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이 A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B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 2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1, 2, 3, 4, 5번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조건식을 내가 해석하기 편하게 바꿔놓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녀석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고 못 내려놓고 바로 풀라고 하면 못 푸는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1번 체크해 볼게요. 67-1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생소한 느낌이어서 조금 버벅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봐요. A 합 B 교 가로 열고 A 합 B의 여 닫고 교 B는 A다. 당연히 저 가로부터 하겠죠. 자, 가로 안을 보면 다르죠. A 합 A 합이 분배됐다라고 보입니까 이제? 역연산으로 묶어낼 줄 알아야죠. 그래서 A 합으로 묶었어. 그럼 B교 B의 여야. B랑 B가 아닌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공집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혹시 불편합니까? 괜찮지? 자, 그럼 A랑 공집합이랑 합했대. 합은 다 쓰는 거죠.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하면 A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는 A로 바뀌어요. 교집합 B가 A래. 여기까지 오는데 특별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분배 법칙의 역연산. 합, 교, 합이니까 분배됐구나 라고 캐치를 해야지. 아, 역연산이구나. 묶어내야 되겠구나. 그럼 B랑 B가 아닌 거랑 교한 게 공이다. 머릿속으로 다 따라올 수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A. 자, 그러면 A랑 B랑 겹쳐져 있는 부분이 A래. B랑 A랑 겹쳐진 부분이 A다. 요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연습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다고 계속 안 하면 안 돼. 이 방법이 베스트야. 연산 법칙으로. 자,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1번이 답이겠죠? 답은 금방 찾아요. 여기까지만 오면. 알겠죠? 여기까지만 오면 답은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8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동그리 두 개인 연산, 이 연산 법칙이 나오면 A 합 B의 여를 풀어보세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되어졌대. 그래서 요 연산 기호는 지금처럼 풀어내세요라고 정의 내려준 거예요. 이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기억 U 연산 공입니다. 그럼 U 합 가로 열고 U 교 공의 열예요. 풀어볼게. U랑 공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공이랑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공집합이야. 공집합의 열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전체 집합 U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U와 전체 집합 U의 합을 구하세요. U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다. 자, 니은 가볼게. 니은 가로 열고 U 연산 A의 전체 열을 구하겠습니다. 이러면 먼저 안쪽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안쪽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하면 U 합 가로 열고 U 교 A의 전체여야. 근데 생각을 해볼게. 요 뒤에 뭐가 나오더라도 전체 집합이랑 합을 했죠.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세상의 전부랑 그 어떤 게 나왔어. 그 녀석을 합했대. 그럼 항상 세상의 전부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세상의 전부야. 그 녀석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은은 합격이 되겠네. 니은 합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가보겠습니다. 디귿 A 연산 B의 전체 여는 A 차 B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안쪽에 있는 거 먼저 쓸게요. A 연산 B는 A 합 가로 열고 A 합 B의 전체 여라고 써 있어. 이 녀석의 여집합이죠. 전체 여집합이니까 이 녀석을 여한 거죠. 그럼 요 여가 다 영향을 미치지. 이게 드모로간이니까. 그럼 드모로간이니까 A의 교 가로 열고 A 합 B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교환은 되니까 A 합 B랑 A의 여야. 근데 이건 A 합 B 차집합 A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벤다이어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A랑 B의 합이래. A랑 B의 합이면 이게 전체 세팅이죠. 여기서 A를 싹 다 뺐대. A를 싹 다 뺐대.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부분만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문제에서 A차비라고 말을 했어.
틀렸죠? A차 B가 아니라 뭐예요? A차 B가 아니라 B차 A가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디귿과 니은이다. 디귿을 어떻게 고쳐야 돼? B 차집합 A로 고쳐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배운 거는 연산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아. 하나씩 차분하게 따라가다 보면 정답이 나와요. 근데 그 안 해버릇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풀라고 해.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정답률이 우리는 100%가 나와야 되잖아. 한 유형을 완벽하게 풀었다라는 건 기본 문제를 100문제 풀었을 때 100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해 보고 넘어갈게요. 68-1번 체크해 볼게요. 68-1번. 아, 이거 다 해야 되네. 5개를 다 연습시켜. 한번 해보자. 해봐. 68-1번 연습하는 거니까. 네. 68-1번 접근해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 69번 가볼게요. 69번. 6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연산을 A차 B와 B차 A의 합으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A 연산 B랑 B 연산 A랑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BA라고 써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이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A 연산 A야. 이거는 이제 따라가면 A차 A랑 A차 A를 합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이랑 공을 합한 거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3번 가볼게요. A 연산 A의 U. A에서 A가 아닌 걸 뺄 거야. 그리고 A가 아닌 거에서 A를 뺄 거야. 이 차집합이라는 건 앞에 걸 쓰고 싶은 거야. 뒤에 거를 싹 다 뺀 상태에서. 근데 A를 말하고 싶어. A가 아닌 걸 다 빼고. 그럼 뭐가 남겠어? A가 남겠죠. 자, 반대로 A가 아닌 걸 말하고 싶어요. A를 싹 다 빼고. 그럼 당연히 얘는 A의 여겠죠. 이 두 개를 합하래. A랑 A가 아닌 걸 합했어.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전체 U라고 부르겠죠. 4번도 가보자. 4번. A랑 공집합이래. 그럼 A차 공차 A라고 부를 수 있겠죠. 차집합은 앞에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뒤에 걸 뺀 A에서 아무것도 안 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건 A가 될 거고 공집합에서 뭘 빼봤자 공집합이죠. 그럼 A랑 공이랑 합했대. 그럼 뭐가 나와? 당연히 A가 나오겠죠. 이것도 정답이네. 그럼 답은 5번이네요. 5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5번. A 연산 U는 A다 볼게요. A에서 전체를 뺀 거랑 전체에서 A를 뺀 거래. A에서 전체를 빼면 당연히 공이겠죠. 전체에서 A를 빼면 A가 아닌 것만 남습니다. 이 두 개를 합했대.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A가 아닌 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가 나왔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5번이 되겠다. 지금 오늘 배우는 거 계속 한 가지 유형으로 가는 거지. 연산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냐? 식을 연산법칙에 의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냐? 요걸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배수집합. 네, 이렇게 해보자. 지금 페이지 183쪽 배수집합의 연산 요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뻔한 얘기들이에요. 뻔한 얘기들. 그래서 배수집합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야. 그럼 이건 2의 배수의 모임이야. 그럼 당연히 2, 4, 2의 배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A에 3 써 있으면 3, 6, 9 이렇게 써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A2 합 A3랑 A2 교 A3랑 느낌이 달라요. 자, 교집합은 정의되어 있는 게 편해. 교집합은 뭐예요? 교집합은 2의 3의 공배수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겹치는 건 2랑 3의 공배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모임으로 갈 것 같습니다. 2랑 3의 공배수는 얼마예요? 2랑 3의 공배수는 얼마예요? 책이 없어. 6이죠. 6배수로 가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제 교집합이고, 합집합은 특별하게 뭐가 없어요. 2의 배수를 다 쓰고 3의 배수를 다 써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이건 다 써야 돼요. 네. 자,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없네. 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배수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데 어렵진 않죠. 네, 배수 우리가 여차하면 원소나요법으로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차하면 쉽게 가고요. 넘어서 184쪽과 185쪽, 184쪽, 185쪽에 별표를 많이 치세요. 많이 치세요. 네. 이건 2학기 중간고사 20번, 21번, 22번 중에 한 문제 나옵니다. 매년 그렇게 나와요. 꼭 우리가 맞춰야 되는 수준이겠죠. 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n, a 합 b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요게 a고 요게 b일 때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a 합 b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이건 총 5개야. 근데 이걸 NA랑 MB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A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 B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근데 이 A의 개수 4개 안에 3과 4가 카운팅이 됐죠. 근데 B라는 원소 안에 3과 4가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교집합은 A의 개수를 셀 때도 카운팅이 됐고 B라는 개수를 셀 때도 카운팅이 됐죠. 그럼 저 녀석이 더블링이 된 거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을 빼줘야지만 성립한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 B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주 가끔 A 합 B가 B로 끝날 때가 있어. B로 끝날 때가 있어. 어떤 경우일 땐 이렇게 써야 돼요? 지민아, 어떤 경우일 때 A 합 B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해요? 얘가 0일 때겠죠. 여보세요? 빼기 0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서로소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집합의 서로소는 뭐라고요? 교집합이 공인 걸 의미합니다. 눈 예쁘게 떠요. 찔리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3개짜리까지도 나옵니다. 3개짜리까지도. 그래서 N, A 합, B 합, C.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을 NA 더하기 MB 더하기 NC로 쓰고 싶어. 그러면 A가 요렇게 한번 썼죠. B도 요렇게 한번 쓰니까 이 부분이 더블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C도 한번 쓰면 이 부분이 더블링이 됐고 이 부분이 더블링이 됐죠. 한 번씩 빼줘야 돼. 그래서 빼기 A교 B 빼기 B교 C 빼기 C교 A를 빼줘야 돼. 한번 볼게. A는 기역, 리을, 비읍, 시옷이고 니은은 니은, 리을, 시옷, 미음이고 C는 디귿, 미음, 미음, 시옷이야. 괜찮죠? 근데 여기서 A교 B를 한번 뺐어. A교 B는 리을 시옷을 한번 뺀 거죠. 그래서 리을 시옷을 한번 뺐어요. 그리고 B, C는 미음, 시옷을 한번 뺐어. 미음, 시옷을 한번 뺐어. 그리고 C, A는 비읍, 시옷을 한번 뺐어. 그래서 비읍, 시옷을 한번 뺐어. 그랬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왜 미음이 2개 남았냐? 왜 미음이 2개 남았지? 2개 나오면 안 되는데? 뭘 잘못 뺀 거야? 잠깐만요. 기역, 리을, 비읍, 시옷. 니은, 리을, 미음, 시옷. 디귿, 미음. 야, 피하는 비읍이구나. 왜? 그렇죠. 비읍이죠.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 하나가 부족해요? 시옷이 없죠. 그래서 더하기 A교, B교, C 해가지고 시옷 하나를 추가시켜줘야 된다. 괜찮습니까? 외우란 소리죠. 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A교 B. 네, 그거 물어본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만 줄라고. 다섯 개라고 하는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라고 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3개라고 하는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 더블링 된 거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N, A 합 B는 A의 개수, B의 개수 해서 A교 B를 한번 빼겠다. 괜찮습니까? 외우라고 이식 하나 외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그쵸? 벌써 외웠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A 합 B 합 C는 A, B, C. 너무 근데 빼야 되겠죠? 그래서 A교 B를 한번 뺐고요. B교 C를 한번 뺐고요. C교 A를 한번 뺐어요. 너무 많이 뺐으니까 A교, B교, C를 한 번은 더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 녀석이 마지막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서술형 느낌으로 길게 활용 문제로. A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아리 3개를 선정을 한대요. 전체 학생은 25명입니다. A 동아리 12명, B 동아리 3명, C 동아리 11명. 근데 A, B를 2개 이상 동시에 든 학생은 3명이다. 그때 세 동아리를 모두 든 학생은 몇 명이겠습니까?
라고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 바탕을 외우고 있으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못 외우면 돌고 돌고 돌다가 틀리겠죠. 나온다고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70번 가볼게요. 70번. 전체 집합 U의 개수가 30이라고 하고요. A의 개수가 18, B의 개수가 10, 그리고 N 가로 열고 A의 여, 교, B의 여가 9라고 합니다. A 교비를 구하세요. A 교비. 그럼 일단 얘를 풀어야 되겠죠. A 합 B의 전체 여가 9라는 소리네. 그럼 A 합 B는 얼마게? A 합 B는 전체 30에서 A 합 B가 아닌 9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A 합 B의 개수는 얼마예요? 21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 21명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비로 풀 수 있겠네. 그래서 A의 개수가 18이고 B의 개수가 10이야. 그럼 얼마를 빼줘야 돼요? 7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등호가 성립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받은 A 교비의 개수는 몇 개? 7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요. 요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다. 70-1번 두 문제를 빠르게 풀고 정신 좀 차릴게요. 자, 1번 가볼게. N A차 B를 10개라고 불렀고요. N B차 A를 8개라고 불렀고요. N A 교 B가 5개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A라는 집합이고 얘가 B라는 집합이에요. 근데 A에서 B를 뺐대. 그러면 이 부분이겠죠. 그래요? 이 부분에 얼마가 들어있대? 10개가 들어있대.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B차 A죠. B차 A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얼마가 들어있대? 8개가 들어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A 교 B가 이 빨간색 부분이죠. 이 빨간색 부분에 얼마가 들어있대? 5개가 들어있대. 라고 했을 때 A 합 B를 구하세요죠. A 합 B. 얼마? 다 더하면 얼마? 23이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못 풀면은 뭔가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안 풀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원소화법도 있고 조건제시법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도 있다고 했죠. 그래요? 지금 나오는 저 1번이 우리가 일반적인 유한집합의 집합 A 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 B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만들어 쓰긴 해야지. 어떻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풀면 NA가 얼마예요? A에서 B를 뺀 거랑 A 교 B를 합한 15개가 나오겠죠. B는 어떻게 나와요? 13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 A 합 B의 개수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 B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답이 얼마예요? 23.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도 되고 수식적으로 풀어도 되고 알겠죠? 네. 가로 2번 가볼게요. 전체 집합의 개수가 45입니다. A 교 B가 10이고 A의 여교 B의 여가 15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A 합 B의 전체 열하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 합 B는 30이에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내? 30을 NA, NB 빼기 A 교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얘는 얼마가 돼요? 4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이렇게 잘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번 가볼게요. 71번. 세 개짜리네. 세 개짜리의 규칙은 A 합, B 합, C는 약식으로 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 교 B 빼기 B 교 C 빼기 C 교 A 더하기 A 교 B 교 C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문제에서 A가 15개, B가 11개, C가 8개, A 그리고 A 합 B의 개수가 18, C교 C 합 A의 개수가 19, B랑 C는 서로 소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8은 15 더하기 11 빼기 A 교비로 만들어지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6에서 얼마를 빼야지 18이 돼요? 8을 빼야지 18이 되겠죠. 그럼 A 교비가 8인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BC가 서로소래. 그럼 B교 C는 얼마예요? 0이겠죠. 그리고 C 합 A는 C 더하기 A 마이너스 C교 A가 되겠죠. 그러면 23에서 얼마를 빼야 19가 돼요? 4를 빼야 19가 되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 4입니다. 근데 그러면요, 아무리 읽어봐도 A교, B교, C는 없어요. 왜 없어? B, C가 서로 소죠. 그럼 세 개가 다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죠. B, C가 일단 안 겹치니까 A랑 B랑 C가 모두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서로서란 이름까지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질문은 뺐고요. 요거 하나만 22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요거까지도 풀어내갈 수 있겠죠? 네. 질문은 72번 스타일로 나올 거예요. 70번이나 71번을 당연히 풀 줄 알아야지만 72번 스타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넘어가서 72번도 같이 이어서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느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는 80명. 전체가 80명이죠. 대상을 조사하여 좋아하는 운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축구, 야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 8명입니다. 조사에 응한 80명 중 축구는 좋아하고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 학생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72죠. 72를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축구, 야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으로 구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2는 102 마이너스 얼마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30입니다. 그래서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은 30이죠. 그럼 축구를 좋아하는 54명 중에서 30명은 야구도 좋아해. 그 순수하게 축구만을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24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4명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질문은 뭘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생각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다. 72-1번과 72-2번 두 문제를 다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개 다 풀고 잠깐 쉴게요.